옵티컬 하이테크즈 사무장 이주영입니다. 주제! 저들이 버리고 떠난 이 공정을 1년 넘게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구매 시도 결국에는 사측의 편에서 철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나라가 이와 이 꼴이니 우리 같은 힘없고 돈 없는 노동자들을 누가 지켜줄까요? 그래서 노동자가 더욱 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용 승계 없이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정치를 다 바쳐 뼈 빠지게 일으켜 하는 회사가 그동안 수억도 아닌 전환위로 벌어온 돈을 일본 분산 입조등코로 빼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해결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 하는데 진짜 파란 취한 인간들 아닙니까? 인적 자원을 소중히 여긴다는 입조등코의 거짓말에 분노하고 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웁니다. 제구야! 여러분의 고용승계 절대 어렵지 않다.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장 폐거하고 싶으면 고용승계 준비해서 들었나? 자, 노무사 도당이라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노무사 희망퇴직 신청 승인 도장이 누구 것인지 부사장님, 유사모장님, 기사 등등 조용히 하세요. 앞에 방해인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앞에 방해인입니다. 회사에 고용된 기한이 다 돼간다. 그래서 자기 기한이 있을 때 그때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가 다 묻힌다. 다 묻혀. 아껴야지. 다시 뒤집어. 이거 좀 꺼줘. 이거 세워놔. 세워놓고 이걸로 하자. 아까 운동제. 나간다. 김밥 더 넣을 거 그랬나? 오케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내가 뭐 먹어? 저는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복지도 너무 좋고 저한테 너무 잘 맞는 회사더라고요. 이게 사람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이제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바쁠 때는 밥을 못 먹고 과자를 먹고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 다니면서. 예. 처음에는 저는 엄청 기대를 품고 왔었죠. 왜냐하면 저는 뭐 회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자격증을 그래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첫 직장이 돼서 왔어요. 근데 엄청 의욕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와서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냥 보통 다른 분 같은 걸 같이 입사한 분들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공정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큰 소리로 진짜 뭐든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군대 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왔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되게 의욕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니또라는 회사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설명하기에는 우리 니또 댕코는 인재를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많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사람을 중요시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거기 걸맞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이제 월급도 받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니또요. 복지도 괜찮았습니다. 복지도 괜찮고, 그리고 저희한테 뭐 원니또라고 얘기하면서 그 원니또는 니또가 전 세계적으로 사업장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필름 사업하는 데만 평강 필름을 만드는데, 국내에만 해도 구미 공장은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주 고객을 하는 구미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에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 고객으로 납품하는 한국 니또 옵티칼이라는 평택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공장이 있는데 원니또라고 하면서 인적 자원을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걸 방침을 가지고도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최우선을 하고 그래서 직원을 뭐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말을 항상 했었습니다. 저는 구미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난 지 3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시뻘건 불길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불이 난 공장 건물과 200~300m가량 떨어진 공장 정문 앞에 있는데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치솟는 시커먼 연기 기둥이 눈으로 보이고 매캐한 냄새도 느껴집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하고 소방인력 116명과 차량 47대를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 났다 했을 때 저희 옛날에 저기 한 번 불 났었거든요. 아주 작게 불이 살짝 났었다가 꺼졌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만 난 줄 알았어요. 불 났다 해서 막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너무 큰 불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넋놓고 계속 소방에서도 이거는 저희 맨날 이제 교육할 때 소방 교육 맨날 안전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부사장이 계속 얘기한 게, 우리 회사는 이제 다 이제 이게 뭐죠? 네,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불 붙으면 손을 못 쓴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불이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소방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진화는 아예 힘들고 더 번지지 않게만 이제 주변만 그렇게 끄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집이 가까워서 사실 밥 먹다가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는 그냥 소방관들이 금방 불을 꺼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밥을 먹다가 이게 화재가 진압이 잘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이랑 같이 집에서 걸어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요 정도는, 그전에도 저희가 화재가 살짝 끝쪽에 한번 난 적이 있어서 그것처럼 이제 끄겠지라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현장에 막상 오니까 상황이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회사에서는 다시 저 정도는 다시 보수를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여기 와서 불 나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생각은 뭐 폐업을 하겠냐, 설마 폐업하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돌연 한 달 만에 청산을 결정하고 저희에게 폐업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또 어떠셨어요? 진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참 많을 때는 조합원 2016년도에 조합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조합원 수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사무실 포함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었고요. 조합원 수만 500명이 넘는 조합원에서 그냥 구조조정이 2번 있었습니다. 19년, 20년 구조조정이 있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2021년도에 신규 채용하기 전에는 인원이 50명까지 줄었습니다. 10분의 1이 조합원이 줄면서도 영업이익은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매출이익이 3,600억이 넘은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만 260억 가까이 발생하였고, 황금알을 낳는 활자 기업이었죠. 그랬는데 돌연 청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와, 노동자들을 진짜 써다버리는 부속품 취급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불이 탔어도 솔직히 화재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재건을 할 줄 알았거든요. 일정 기간 휴직기를 좀 거쳐. 네네. 네. 당연히 재건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네. 해고 통보를 받으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막상 이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때 또 어떠셨어요? 막막했어요. 진짜 신랑이랑 둘 다 와, 진짜 재건 안 한다고? 진짜로? 와, 어떡하지 우리? 둘 다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막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2세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육아휴직까지 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는 재건해 줄 줄 알았고, 이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저희가 그 전보다 임금 체계도 더 좋아졌고,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회사랑 좀 타협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는 재건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막상 이제 해고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결말이었다 보니까 처음엔 에이 그러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루 이틀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나고 진짜 이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착잡하고 좀 많이 우울해하다고 해야 되나? 나 이제 어디 가서 다시 일을 하지? 어디 가서 다시 취직을 하지? 신랑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지금 나 때문에 구미까지 왔는데 다시 원래 있던 대구의 연고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 말이 안 났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걸 보고 회사한테 진짜 화가 났었어요. 사실 12시간 일하는 게 쉽지도 않았고, 여기 타지에 있으면서 그 12시간 일할 때 저희가 명절이나 이럴 때도 거의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사가 이렇게 됐다고 어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었고, 앞길이 일단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노동조합에서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교섭 테이블을 열자라고 요구했고, 네, 노조에서 요구했고, 사측에서는 고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위로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수차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저희가 위로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고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 이치에.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도 위로금에 대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노무사가 위임을 받고, 노무사가 저하고 위로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위로금을 좀 받아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나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당연히 이제 회사가 이제 폐업을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평택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저도 평택의 코레노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도 생산을 해봤고, 평택에 있는 직원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나기 전까지만 해도 2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회사에 와서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고, 안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회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물량도 당연히 평택에서 가져갔으면은 저희 직원을 데려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해고도 하고 했을 때는 상당한 배신감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문자를 한번 읽어드리는데, 야, 이거 꺼지라고, 씨발. 씨발.
비키라고. 시발이라 했나? 비키라고. 야, 시발이라 했냐고. 그래. 비키라. 비키세요. 했냐고. 야! 비키라고. 하나 둘 하나 꺼지라고 둘. 새끼야. 다른 기회 줄 테니까 내가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좀 해. 상도덕이 있는데. 자, 어쨌든 1년 전에 회사가 보낸 문구입니다. 문자입니다. 매일 이렇게 보고 인사하던 사이 아니에요? 근데 열받네요. 저보고 정신 차리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조금 전에? 네, 저한테 정신 차리래요. 어이가 없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 대표를 만나니까 뭐 어때요? 그냥 제가 전에 되게 예의 바르게 이제 인사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요. 같은 명찰에 같은 일에 이제는 그냥 틀린 게 없는데 아저씨죠, 뭐 그냥. 본인이 틀려서 안 된다는 개 같은 어깨 축지에 빛나는 상처 지켜낸 파업투쟁 막걸리 짠 지켜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가진 자들의 더러운 이빨 금빛으로 번쩍이면 온 세상을 비감아 비누를 달라 하네. 아버지여 공무원이 진짜들을 문호동 부임금의 억지를 부려 아동지여 저들은 파업의 나팔소리 멈추라 한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자본가여 먹지도 마라. 문호동 부임금 노동자 탄압 총파업으로 맞서리라. 자, 동지들, 고공농성에 들어간 동지들을 마주보고 서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 한국특활 태그지에 박정희 수석부회장과 서현숙 조직부장이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공장은 작년 10월 불이 나자마자 한 달 만에 청산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 일본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 노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압류와 단전 단수와 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미시청은 공장 철거 계획을 승인하려 합니다. 죽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동지들이 고공농성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공농성을 사수하고 고용성계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힘있게 고공농성 사수하고 반드시 고용성계 투쟁에서 승리합시다. 압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생각 드는 게 이제 제가 이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압류라. 솔직히 전세 보증금 가압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통장 가압류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가압류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사를 못 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좀 막막합니다, 솔직히.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은. 예. 내가 불낸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불낸 것도 아니고, 관리 감독이 잘못돼가지고 불이 난 건데, 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다 떠넘기나 싶고, 너무 회사의 반응이 이제 너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그런 절차밖에 안 남았다. 그만둬라. 니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파탄 난다. 빨리 생각을 바꿔라. 지금 나오면 지금을 퇴사하면 지금까지 투쟁한 기간 동안 위로금은 빼고 그 대신 빼고 지급을 해주겠다. 희망퇴직금으로. 그 대신 일본어로 반성문을 적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본어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모르는데 일본어를 적으라 합니다. 이게 웃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예, 이거를 일본어로 반성문을 적으면 그거를 본사에 보내서 본사에서 오케이 괜찮다 하면 이제 그때 지급이 된답니다. 그래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반성문,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반성을 해야 되지? 잘못한 거는 회사인데 내가 왜 반성문을 적어야 되지? 그것도 왜 일본어로 적어라 하지?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좀 회사가 좀, 예. 그거는 진짜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죠. 그냥 그거는 저희가 중노위 갔을 때 중노위 그 재판 하시는 분들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반성문 취소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측 노무사가 그 사측 사람들이 반성문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한 게 그게 참 그냥 저희한테 굴욕감을 주기 위한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간으로서 좀 참 그냥 그래요. 그냥 진짜 원수한테 하는 짓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때요? 인사하면 선거 인사하면 그래요? 私は東京で第二次遠征闘争でお会いした同士なんですね。連帯できて、とても良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で、食い逃げ企業、日本の食い逃げ企業というが何をや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今回来て実感したことがあります。地代もいらない、税金もいらない、で火事になったら逃げてもいい、でこんなことをやっぱり許しているのは日本の労働者でもあるわけなので、この日当の悪事を暴いてですね、共に日本で戦いたいと思います。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에 제 면접 보러 왔을 때 회사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일본이라는 회사인지도 솔직히 좀 처음에는 몰랐어요. 들어와서 대표이사가 일본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있었고 되게 자부심이 되게 컸거든요. 이 회사 다닌다는 게 회사도 되게 좋아 보이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떠난다니까 좀 괘씸하죠. 배신감이. 네, 엄청 들죠, 배신감이. 이렇게까지 일한 대가가 이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전에는 이제 뭐 회사에서 있다가 밖에 나갈 때 이제 사원복을 입는 게 좋았거든요. 자부심이 들었으니까 회사를 다닌다는 이 자부심이 들었고 사원증을 항상 목에 메고 다녔었어요. 뭐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이 회사를 다녔던가에 대해서 정말 뭐 부끄러운 생각밖에 안 들고 이 악랄한 기업이었구나 하고 이제 구미 지역에서도 구미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 전국에서도 이런 먹튀 기업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는 100% 일본 자본은 아니었거든요. 그 한국 분하고 같이 그거 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회사도 많고 이래서 이제 아예 100% 이제 일본 자본이 됐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튀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희 회사 때문에 알았어요. 다른 뭐 영천이나 뭐 다른 회사들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회사 때문에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먹튀라는 말도 솔직히 뭐 기사에서 나오는 그냥 뭐 다른 얘기로만 들었지 회사가 먹튀한다는 말은 저희 회사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솔직히 제일 문제는 저는 법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외국이 아무리 저희 나라에 와서 투자를 한다지만 저희가 그만큼 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뭐 각종 세금 많이 면제해주잖아요. 그럼 저희도 그만큼을 많은 거를 배려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투자만 했다고 해서 놔둘 게 아니고 그 방지책도 저는 그 사원들,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방지책도 당연히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거를 제가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오늘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신용만 하러 온 거 압니다. 오늘도 당연히 조합원들과 대화할 생각은 없으시겠죠? 왜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불이 난 건가요? 사측의 관리 소홀로 불이 난 거 아닙니까? 사측의 잘못에 왜 열심히 일만 하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기다리라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몰래 물량을 빼돌리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하겠다는 말로 회사에 충성하던 조합원을 협박했습니다. 이런 짓은 양아치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당신들의 더러운 협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 대신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거니까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대로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대로 각자 역할이 있는 거니까 투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흔들리지 말고 각자 역할에 딱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는 이상 저희 역할은 위에서 할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동기들이 지치지 않고 싸운다면 저희도 흔들릴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해하지 않고 꼭 이 투쟁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